안녕하세요. 최 교수의 주식연구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 중 한 기업이죠. 바로 LG전자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이제 2026년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성장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관심이 필요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바쁘셔서 만약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LG전자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들과 그리고 투자 포인트,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뉴스라든지 대응 전략까지 친절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본문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보시면 1초 만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클릭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렸는데요. 이 링크 클릭하신 분들은 LG전자에 대한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선별해서 공개하는 후속주들까지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보유 종목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보유 종목 관련해서도 다양한 정보들 100% 무료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이벤트 창 활용하셔서 100% 무료로 좋은 정보들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LG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LG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미래 성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HVAC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냉난방 공조입니다. 공조 시스템.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AI 서버 증설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열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열 관리. 엄청나게 전력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게 AI 서버이다 보니까 여기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열들,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효율에 굉장히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LG전자 쪽으로 HVAC, 냉난방 공조 시스템에 대한 장비 문의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트렌드는 결국 AI 서버 증설이 계속적으로 당분간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회사 LG전자의 냉난방 공조 시스템인 HVAC 장비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앞으로 이 회사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전장 사업들. 자, 전장 쪽 같은 경우도 사업 기대감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자율주행 시장이 확대와 함께 이제 인포테인먼트, 그 다음에 텔레매틱스, 차량용 무선 통신 서비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앞으로 회사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쪽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히 집중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LG전자 뉴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기도 텔레매틱스 즉 차량용 모듈 통신 쪽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내면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LG전자가 밀고 있는 전장 사업 쪽에서 꾸준한 성과를 이미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장 사업부에 대한 고성장을 우리가 LG전자로부터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2026년도부터 더욱더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는 자, 2026년도 1분기 성수기입니다. 자, 성수기에 돌입을 하는데 왜냐하면 가전 쪽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전 쪽 HS라고 하는데 가전과 에어컨디션, 에어컨 같은 경우 성수기입니다. 성수기. 그래서 수익성이 높아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전장사업부 아까 말씀드렸던 VS라고 하는데 전장사업부 같은 경우는 미국이 보조금을 축소했죠.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해서 매출 정체는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수익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전장사업부 같은 경우는 연결 자회사의 실적이 좀 더 오히려 개선이 되면서 2026년도 전사 영업이익이 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2026년도 기대감이 가장 지금 높아지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G전자 또 기대감이 있는 게 뭐냐면 인도법인입니다. 자, 인도법인이 상장을 했죠. 자, 인도법인이 상장을 하면서 세후 약 무려 1.6조 원의 현금을 LG전자가 확보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때 상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현금으로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M&A, 미래 성장을 위한 좋은 기업들을 M&A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배당도 확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자사주 매입 등 주주가치 제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법인의 상장을 통한 현금 확보는 결국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기대 요소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3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을 보여줬었는데요. 3분기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889억 원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4,600억 원 정도를 달성을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을 나왔습니다. 물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8% 정도 좀 빠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회성 비용이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TV라든지 음향이라든지 PC 사업부 쪽 희망퇴직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00억 원 정도 반영이 됐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일회성 비용이긴 하니까요. 일단 뭐 그 이후로 희망퇴직 이후로는 더 오히려 나가는 돈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나마 3분기 실적을 정말 냉정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3분기 실적을 열어봤을 때 TV 사업부는 좀 부진했어요. TV 사업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다행히도 가전 쪽, 전반적인 가전 쪽, 그 다음에 전장 쪽, VS 쪽, 그 다음에 에어컨 이쪽은 모두 다 수익성 선전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TV 사업은 조금 주춤했지만 나머지 사업부들은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줬다라는 게 3분기 실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분기 실적도 보셔야 되는데 일단 4분기 실적 전망치를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한번 추정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약간의 영업 손실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관세, 그 다음에 희망퇴직 비용이 아까 1,000억 원 3분기 때 반영이 됐는데 이번에는 희망퇴직 비용이 한 3,000억 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4분기 실적에는 단기적으로 조금 수요를 위축할 수 있는 실적이 위축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퇴직 비용은 이번 연도에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영향을 줬던 부진에 영향을 줬던 이 일회성 비용이 소멸하면서 오히려 기저효과로 2026년도에는 훨씬 더 높은 실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26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2025년도 실적치, 실적 전망치를 감안했을 때 지금 평균 PBR이 0.7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극저평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이 회사의 PER 밴드라든지 PBR 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PER 밴드 같은 경우도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지금 이제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PBR 밴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과거의 LG전자 주가를 봤을 때 가장 낮은 수준에서 실적 대비 움직이고 있는 극저평가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최근 들어서 투자자별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한국 시장에서 이탈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급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오히려 순매수로 방향성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들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별 대차라든지 이런 것들 공매도 중이 조금 늘어난 부분들이 있지만 2026년도 실적 본격 성장을 감안한 구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천천히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큰 테마성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의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면에 단기에 큰 손실도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가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기준에서는 저항대가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단에 있는 매물 저항대 10만원 조금 미만에서 매물 저항이 좀 강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한번 저항이 나온다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익절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중장기 여유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11만원 정도 선부터 또 주요 매물대가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요. 2차 목표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달 저점 구간을 강하게 이탈할 때는 일단 비중 축소 또는 현금화로 추가 하락을 조금 방어하시고 반등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LG전자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 그리고 실제 신성장 사업들 아까 말씀드린 뭐 텔레매틱스라든지 이런 신성장 사업들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더욱더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G전자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여전히 탑픽 종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앞으로 주가 방향성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LG전자에 대한 추가적인 인사이트나
또는 LG전자의 뒤를 이어서 최근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탑픽들 계속적으로 후속주를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하단에 있는 본문 또는 고정 댓글에 보시면 1초 만에 문자 신청하기, 직접 보며 쉽게 신청하기 라는 구글 폼과 그 다음에 링크들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100% 무료로 후속주와 대응 전략, 종목 상담까지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벤트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로 좋은 정보들 잘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급등 이후에 증시가 조금씩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성이 중요한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테마성 종목에 쫓아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LG전자 소개해드렸는데요. 빠른 상승 기대해 보겠고요. 저는 더욱 좋은 종목으로 다음 영상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 교수의 주식연구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